자, 여러분, 2026년 2월입니다. 지금 AI 업계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와, 이 챗봇 신기하네? 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AI는 장난감이 아니라 기업들의 명줄을 쥔 핵심 인프라가 됐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치부터 볼까요?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이 1년에 버는 돈이 한 7,8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이 AI 모델들 돌릴 데이터 센터에 받겠다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7조 달러예요. 투자자들은 당연히 눈이 뒤집히죠. 그래서 돈은 언제 벌 건데?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을 향해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OI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 ROI, 즉 투자 대비 수익에 대한 압박은 고스란히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척척 일을 끝내는 에이전틱 AI가 등장했거든요. 세일즈포스는 지원 인력을 반토막 냈고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 코드의 절반을 AI가 짭니다. 인간의 전문성이 가진 값어치가 무섭게 깎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전문성이 가진 마진이 근본적으로 압축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2월 기준의 글로벌 AI 업계의 지형도를 정밀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오픈AI, 엔트로픽, 구글이 벌이는 실리콘밸리의 3파전, 중국발 지정학적 충격파, 그리고 구글이 며칠 전에 새로 발표한 제미나이 3.1%가 어떻게 업계 전체를 커머디타이즈, 즉 범용화하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 있는지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디지털 가드, 즉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의 범용 인공지능 모델이 독점적으로 세상을 지배한다는 시나리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옛날 얘기입니다. 오늘의 핵심인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는 거대 테크 기업 간의 3파전을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오픈AI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이들은 이제 단순히 파라미터 규모를 키우는 경쟁에서 한 발짝 물러난 모습입니다. 대신 GPT 5.3 시리즈를 앞세워 인지 밀도와 실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올인하고 있죠. 특히 자체 개발한 갈릭 아키텍처 덕분에 작업 난이도에 맞춰 연산 자원을 똑똑하게 나눠 쓰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발자용 모델인 GPT 5.3 코덱스의 퍼포먼스는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한 도구를 넘어 실제 운영체제를 직접 제어하는 범용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OS 월드 베리파이드 벤치마크에서 무려 64.7%라는 압도적인 성공률을 기록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엔트로픽을 살펴볼까요? 클로드 4.6, 특히 오프스와 써넷 모델은 높은 신뢰도와 전문적인 추론이 필요한 분야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소한 AI 환각 현상 하나로도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은행, 병원, 법률 회사들이 입을 모아 클로드를 선택하는 이유죠. 비록 오프스 모델의 가격이 100만 입력 토큰당 15달러로 꽤 비싼 편이긴 하지만 전문가용 작업에서 인간 선호도 순위 1위를 차지할 만큼 확실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여기서 진짜 걸림돌은 오픈AI와 엔트로픽이 고급 추론 기능에 꽤 비싼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 지점이 구글이 파고들려는 틈새이기도 하죠. 하지만 구글의 본격적인 반격을 살펴보기 전에 현재 실리콘밸리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는 이른바 핵폭탄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진짜 지정학적 변수는 바로 중국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딥시크 V4가 있죠. AI 시장의 판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딥시크 V4는 우리가 익숙한 자본, 집약적인 스케일링 법칙을 완전히 깨뜨리는 1조개 매개 변수의 오픈 웨이츠 모델입니다. 그들은 엔그램 조건부 메모리 아키텍처라는 것을 도입했는데요. 정보를 매번 새로 계산하는 대신 고정된 지식에 대해서는 고도화된 룩업 테이블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딥시크 V4가 방대한 코딩 테스트에서 클로드 오퍼스 4.6과 맞먹는 성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정도 사양을 집에서도 RTX 5090 그래픽카드 한 장으로 직접 돌릴 수 있거나 아니면 API를 통해 단돈 몇 원 수준으로 아주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이익을 남기던 서구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에게는 존폐가 달린 위협이나 다름없습니다. 한편 인도는 이른바 제3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구권의 AI 기술을 사다 쓰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함께 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인도 AI 미션 아래 GPU의 연산 능력을 마치 수도나 전기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디지털 공공재로 취급하는 겁니다. 현재 인도는 자체 개발한 12개의 인공지능 모델이 수억 명의 인구 규모에서도 문제없이 돌아가는지 실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깨닫고 있습니다. AI 패권이 단순히 지갑 두둑한 거대 기업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런 숨막히는 AI 전쟁의 혼란 속에서 구글은 지난 2월 19일 제미나이 3.1%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기업용 AI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지기 위해 구글이 아주 치밀하고 공격적으로 던진 승부수라고 볼 수 있죠. 먼저 이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볼까요? 제미나이 3.1%는 무려 100만 토큰이라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컨텍스트 윈도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도 동시에 이해하도록 만들어진 네이티브 멀티모달 방식이라 단순히 글만 읽는 게 아니에요. 수만 줄의 코드 뭉치나 몇 시간짜리 강의 영상, 심지어 산더미 같은 법률, 서류 뭉치까지 통째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조각조각 나눠서 관리하던 복잡한 방식을 굳이 거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전체 내용을 한눈에 꿰뚫어 보고 있으니 중간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될 걱정이 전혀 없는 거죠. 성능 향상 폭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인공지능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논리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지 측정하는 ARC AGI-E 테스트에서 제미나이 3.1%는 77.1%라는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이전 모델보다 2배 넘게 좋아진 성적이죠. 게다가 인공지능의 고질적인 문제인 할루시네이션 수치도 무려 38%포인트나 뚝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가진 진짜 무기는 단순히 똑똑함만이 아닙니다. 바로 경제성이죠. 구글은 제미나이 3.1%의 이용료를 100만 토큰당 딱 $2, 약 2,700원만 받고 있습니다. 이건 경쟁 모델인 클로드 오퍼스 4.6보다 무려 7.5배나 저렴한 가격이에요. 최고 수준의 지능을 마치 생필품처럼 싼 가격에 내놓음으로써 구글은 다른 경쟁사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로 돈을 벌 수 있는 틈을 아예 없애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용 인터넷 서비스의 기본적인 배관 역할을 제미나이가 독차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이런 치열한 싸움이 가장 뜨겁게 벌어지는 곳은 바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입니다. 우리가 코드를 짜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두 가지 철학으로 갈리고 있거든요. 먼저 한쪽에는 오픈AI의 GPT 5.3 코덱스를 탑재한 GitHub 코파일럿이 있습니다. 이건 이른바 반응형 자율주행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코드 편집기 안에 딱 붙어 있으면서 여러분이 타이핑하는 걸 지켜보다가 다음에 어떤 코드가 나올지 미리 예측해서 보여주는 식이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아주 안전한 데다 사람이 일일이 탭키를 눌러서 승인을 해줘야 코드가 입력됩니다. 현재 2026년 기업용 표준으로 자리 잡은 방식이기도 하죠. 반대편에는 구글의 안티그래비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제적 자율주행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 기반 개발 도구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코드를 한 땀 한 땀 짜는 게 아니라 마치 팀장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I 요원에게 사용자 화면 하나 만들어줘 라고 명령을 내리는 식이죠. 그러면 그 요원이 알아서 코드를 짜고 몰래 웹브라우저를 띄워 버튼도 직접 눌러보며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다 에러를 발견하면 스스로 고치기까지 하죠. 여러분은 딴 일을 하고 있어도 AI가 뒤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안티그래비티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관전 스포츠처럼 구경만 하면 되는 일로 만들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이 미래의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 보수적이고 보안을 중시하는 대기업들은 당장 믿고 쓸 수 있는 코파일럿을 선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AI에게 이렇게 많은 자율권을 준다는 건 동시에 소름 끼칠 정도로 새로운 보안 허점을 열어주는 셈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Indirect Prompt Injection, 즉 간접 프롬프트 주입의 시대로 들어섰거든요. 공격자들은 이제 더 이상 채팅창에서 AI를 직접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겉보기엔 아주 평범해 보이는 PDF 파일이나 이메일 속에 몰래 독이 든 명령어를 숨겨두죠. 제미나이 같은 자율형 AI 요원이 그 문서를 읽는 순간 숨겨진 명령어를 자신도 모르게 실행해버립니다. 결국 기업의 소중한 데이터를 기존의 방화벽이 알아채기도 전에 교묘하게 밖으로 빼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비즈니스의 실질적인 실행 단계, 그 자체가 되었죠. 구글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치명적인 오용을 막기 위해 프론티어 안전 프레임워크라는 엄격한 기준에 맞춰 제미나이 3.1%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화학적 무기 제조나 사이버 공격 같은 위험한 분야에서 악용될 소지가 없는지 꼼꼼히 평가하는 거죠. 다행히 제미나이의 새로운 딥싱크 모드는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면서도 국가 주요 인프라를 위협할 만한 위험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단은 안심해도 되는 셈이죠. 이제 단순히 인공지능의 덩치를 키워서 힘으로 밀어붙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6년의 승자는 단순히 가장 똑똑한 모델을 가진 곳이 아닐 겁니다. 그 똑똑함을 얼마나 안전하고 투명하며 기업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잘 포장해내느냐에 승패가 달렸죠. 구글의 제미나이 3.1%는 바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한 걸음입니다. 하지만 높은 신뢰성을 자랑하는 엔스로피, 여전히 개발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오픈 AI,
그리고 누구나 인공지능의 가중치를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든 딥시크의 개방형 혁신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역사에 남을 대격돌을 위한 판은 모두 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Brute force era fade away. Watch the winners lead the way. Enterprise secured so tight, with economically shining light. Here comes the leap, so powerful, a disruptor, magical. Google Gemini 3.1 Pro.